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로 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추 전 원내대표는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서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사유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장에서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옮기며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범죄 사실에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대표 등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불러내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선포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공감했고 계엄 당일 통화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저지를 돕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분히 정치적 접근, 꿰맞추기 작업을 한 거 아닌가 의심을 강하게 합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영장심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특검은 또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다시 불러 계엄 전후 행적과 CCTV 관련 지시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성실히 조사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로 수사팀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만 하루에 걸친 소환 조사를 마친 지 사흘 만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지연시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검은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정족수 충족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행위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회동한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한덕수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를 했고 계엄 며칠 전엔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한 걸로도 파악돼 사전에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란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건 추 전 원내대표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는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고 표결을 방해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앞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됐던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적인 쟁점을 고려해 영장 청구 단계에선 빠졌습니다. 특검은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범 여부도 가릴 예정입니다. 특검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영장 심사는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립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규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진행됐습니다. 3년 만에 또 반쪽짜리 연설이 됐지만 민주당은 30번이 넘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면서 뜨겁게 환대했습니다. 시정연설 전에 사전 환담에서는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조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서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위해 찾은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이 전격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석 절반이 텅 비었습니다. 좀 허전하군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는 민주당이 시정연설을 거부했었는데 3년 만에 여야만 바뀌어 반쪽짜리 시정연설이 되풀이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20여 분간 이어진 시정연설 동안 모두 33차례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뒤엔 기립 박수를 치며 이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시정연설이 진행된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였습니다. 특검이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영장을 청구한 건 야당을 몰살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상복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을 받으라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눈 자리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했습니다. 여당의 공격 대상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는데 이 대통령은 오부 요인들에게 에이펙을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말했고 조 대법원장이 네라고 답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재판 중지법에 관한 대화를 나눌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사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며 법정 시한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양소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내란의 상처를 딛고 AI 시대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SNS에 에이펙도 A급,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고 썼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법정 기한 내 통과를 당부한 만큼 반드시 기한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규탄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파렴치한 행태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 경제, 미래 예산 심의라는 본업에 복귀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적자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 예산은 미래 세대의 빚 폭탄으로 돌아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뿌리는 그런 예산 편성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시정연설 직전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대여 강경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만큼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까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 정부 원안대로 제때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할 텐데 끝까지 설득이 안 된다고 한다면 표결 처리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야는 일단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 질의 등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